자치단체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각종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농가까지 배달해주던 부안군이 배달을 중단하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 초 전북 지역 수출액도 급감했습니다. 김제 특장차 생산 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수출 성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부안군 행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발과 손,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갑질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도청 5급 팀장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요즘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각종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농가까지 배달해주던 부안군이 갑자기 배달을 중단하면서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남성이 홀로 농기계에 고정된 끈을 풀고 있습니다. 빌린 농기계를 반납하기 위해 부안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한 겁니다. 좁은 걸로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직접 빌리려면 1톤 트럭이나 트랙터가 있어야 합니다. 술 없으면 못 가져가죠. 저거 어떻게 가져가죠, 이걸. 부족한 농가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 11개 시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농기계를 농가에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은 부안군과 순창군, 완주군 등 3곳입니다. 배달하면 좋지. 근데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용자는 배달 서비스를 원하지만 부안 지역 임대사업소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3종 직종이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사람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잠시 중단 중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또 할 계획이에요. 부안군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면 배달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농철이 시작되는 현재 배달 서비스 전담 인력을 뽑는 공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고창군 등 일부 지역 임대사업소는 배달료도 무료입니다. 또 영농철을 맞아 일요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실적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낮아진 B등급을 맞은 부안군 임대사업소. 농업인을 위한 편의 향상 사업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의회가 지난 1월 남원시 인사를 두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남원시 인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 발령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면서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 초 전북 지역 수출액도 급감해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의 특장차 생산 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수출 성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콘엑스포 행사장.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건데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이 전기 굴삭기를 미국에도 연간 매년 5억 불 이상씩 미국과 유럽에 매출을 우리가 새로 수출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장차 생산기업은 미국의 건설장비 회사와 사람을 높은 곳까지 태우고 올라가는 고소 장비,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크레인과 견인 핸들러 제품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현지 기업 요청으로 이뤄진 건데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로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This MOU marks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where we are going to be going further outside of the aerial work platform industry into the electric carry deck crane industry and the electric telehandler industry. So that will be an expansion of our product line for MEC, and we are very pleased to be partners with HR in that process. 전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시회에 참가한 이 특장차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터키 등입니다. 지난해 해외 판매 실적만 전년도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올해 목표는 1,400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 단지를 갖춘 김제시는 특장 기업이 북미를 넘어 유럽 시장 등으로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 역시 김제시의 영업사원으로서 세계 어디든지 달려갈 각오로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전북의 전체 수출액은 5억 6,900여만 달러로 최근 1년 새 가장 저조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가까이 감소한 상황. 특정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지역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해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아침 출근 시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도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벗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큽니다. 이제 많이 안정도 됐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스크 해제하는 나라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근데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조금 감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날이 좀 더 풀리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답답해서 더 벗을 것 같아요. 반면 아직은 벗는 게 어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주변은 다 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권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정부는 20일 0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과 카페, 사무실과 학교 등 1차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마스크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마트 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반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발과 손,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야산 160제곱미터 상당히 타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밭에서 건초를 태웠다는 남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괴롭힘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전라북도청 한 팀장의 징계와 관련해 전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20일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고서 다시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질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도청 5급 팀장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내년 22대 전북 총선판을 뒤흔들 핵심 뇌관이 될 전망이라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4월 5일 치러질 총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현재 전북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유치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전북을 텃밭으로 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의 총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여야 협치라는 새로운 전북 정치 문화를 탄생시킨 김관영 지사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성적표가 또 다른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전북의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김관영 지사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한 정책간담회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성명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절박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일) 낮 12시 20분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1헥타르가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 근처에서 농막을 짓다가 용접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합니다. 남원시는 민원 497종 가운데 317종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앞으로도 민원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신임 사장이 20일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최정호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신임 사장은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정호 신임 사장은 익산시 출신으로 국토부 제2차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